이번 영상에서는 중고차를 새 차처럼 지금보다 더 편리하고 만족스럽게 타고 싶으실 때 차량의 상태에 따라 어떤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고차의 경우 작동되지 않는 고장난 부분이 있거나 편의 기능이 부족하거나 카오디오와 관련된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차량 상태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헤드 유닛, 스피커, 앰프와 같은 카오디오 부품의 수리 및 교체 또는 사운드 튜닝, 안드로이드 올인원 설치와 같이 편의 기능 업그레이드도 가능한데요.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 개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저희 트로피칼 사운드에서 모두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별로 어떠한 작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카오디오 고장에 대한 해결 방법, 두 번째로는 편의 기능 업그레이드에 대한 세부 정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카오디오 튜닝 사운드 업그레이드에 대한 세부 정보, 이렇게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는 제품들의 비용을 깔끔하게 공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다만 이제 차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소 금액을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카오디오가 고장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모니터가 동작하지 않거나 소리가 나오지 않거나 블루투스 연결이 되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점검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헤드 유닛, 스피커, 앰프 이런 것들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점검이 필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 스피커에서 소리가 안 나는 경우에 스피커 자체의 문제일 수 있지만 헤드 유닛이나 앰프와 같은 다른 부품의 원인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스피커에 문제가 있는 경우 소리가 찢어지거나 지지직거리는 등 이상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나를 꼭 안아주세요. 볼륨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올리면 소리가 깨지거나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순정 스피커를 수리하거나 또는 애프터마켓 제품을 이용하여 튜닝을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수리를 하는 경우 대략적인 비용은 25만원입니다. 왼쪽, 오른쪽, 미드우퍼 한 조를 기준으로고요. 차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스피커 손상 정도에 따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교체의 경우 애프터마켓 제품을 통하여 스피커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튜닝을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고장을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겸사겸사 음질까지 함께 개선하고 싶으시다면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교체해 드리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애프터마켓 스피커라고 해서 무조건 고가의 제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생각보다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가성비 제품들도 꽤 다양합니다. 가성비 제품이라도 순정 스피커와 비교했을 때 체감이 될 정도로 차이가 엄청 나기도 하고 순정 스피커 교체와 큰 비용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교체를 고려하신다면 애프터마켓 스피커로의 업그레이드 또한 선택지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앰프 문제가 있는 경우 보통 소리 출력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거나 한쪽에서만 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볼륨을 올렸을 때 소리가 찢어지거나 왜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은 작은 볼륨에서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한 20 넘어가면은 중간에 띡 하고 끊겨요. 이런 식으로 해결 방법으로는 수리를 진행하거나 순정 제품으로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피커와는 달리 앰프의 경우에는 스피커처럼 단순 교체가 가능한 구조는 아니라서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은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앰프 수리를 하는 경우 비용은 대략 60만원 정도입니다. 다만 손상 정도에 따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교체의 경우 앰프는 중요한 고가의 부품이니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공식 센터를 통해서 교체하는 방법도 있겠죠. 다만 공식 센터에 가신다면 단순히 앰프만 교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차량 케이블까지 함께 교체를 하면서 차량을 크게 분해하는 작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품 비용뿐만 아니라 공인과 작업 기간까지 크게 늘어나 전체 비용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고 차종에 따라서는 수백, 수천만 원 단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반면 저희는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서 비용과 작업 범위를 줄여서 수리 교체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8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교체 작업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고 해서 절대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드 유닛에 문제가 있는 경우 모니터 전원이 안 켜지거나 먹통이 되기도 하고, 블루투스나 라디오가 정상 동작하지 않는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생하는 증상이 다양한 만큼 상황에 따라 해결 방법이 조금씩은 다른데요. 우선 모니터가 고장난 경우에는 교체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교체는 순정 모니터가 아닌 애프터마켓 제품을 통해 기존 모니터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차량 면식이 오래된 경우에 순정 모니터 매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거나 구하더라도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애프터마켓 제품으로는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되는 모니터와 안드로이드 올인원이 있습니다. 카플레이가 지원되는 모니터의 경우 비용은 75만원입니다. 터치가 가능해서 조작이 간편하고 기존 기능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인원인 경우에는 원하시는 제품에 따라 비용이 다르지만 115만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카플레이 포함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편의 기능이 아주 좋아집니다. 이런 올인원은 기존 모니터가 고장났을 때뿐만 아니라 헤드 유닛이 고장났을 때의 대안으로도 좋은 제품입니다. 헤드 유닛이 고장났을 경우에 수리 및 교체를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만 올인원 제품으로 대체하면서 고장난 기능을 해결함과 동시에 편의 기능까지 함께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카오디오 고장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렸고요. 이제 편의 기능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신형 차량들을 보면 대시보드에 모니터가 2개 있는 차량도 많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기능도 이제는 거의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출고된 지 연식이 조금 지난 차량들이나 일부 스포츠카 브랜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카플레이 같은 편의 기능이 아예 빠져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량들의 편의성을 높여줄 수 있는 작업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의성이 확 좋아지는 2가지 작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모니터를 탈거해서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모니터로 교체해주는 작업입니다. 모니터 사이즈는 10.25인치, 10.3인치 이렇게 2가지가 있으며 차량에 따라서 13.3인치, 26인치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10.25인치는 대략 75만원, 12.3인치는 85만원입니다. 이 작업은 기존의 순정 모니터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불편하거나 모니터가 교장이 나서 교체할 때 권해드리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 올인원에 비교했을 때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고요. 영상 시청을 포함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기능까지는 필요 없고 딱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께 가장 적합한 작업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드로이드 올인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뿐만 아니라 티맵, 카카오 내비, 네이버 지도, 그리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고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OTT 어플의 영상 시청도 가능해집니다. 또 차량에 따라서는 전용 마감재를 사용해 설치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인테리어까지 함께 개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식이 오래된 차량의 경우에는 시스템 자체가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카플레이 기능만 추가하는 것보다 올인원 시스템으로 한 번은 교체하는 것이 체감되는 변화가 훨씬 큰 편입니다. 안드로이드 올인원은 가격대가 너무나 다양해서 공임 제외하고 진짜 저렴하게는 10만원대의 제품도 있는데요. 저희는 보통 115만원에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10만원대의 제품은 그냥 이제 대시보드 상단의 거치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115만원 비용을 말씀드리면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는 성능의 차이가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삼성 갤럭시 A 시리즈와 S 시리즈의 성능 차이가 꽤 큰 편이잖아요. 그와 같이 저희가 설치해드리는 올인원 제품은 저가형 제품과는 달리 퀄컴 스냅드래곤과 같은 고급 칩셋이 내장되어 있으며 반응속도, 발열, 영상 시청 시 싱크 밀림과 같은 부분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있고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처럼 아무 걱정 없이 편안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따로 공급사가 있기 때문인 거죠. 쉽게 얘기 드리자면 저가형 올인원이 차량에 단순히 태블릿을 부착한 느낌이라면 저희가 설치해드리는 올인원은 차량에 맞게 세팅된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 올인원을 설치할 때 차량의 오디오 옵션, 그러니까 보스, 부메스터, 하만카돈 이런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간 차량이라면 오디오 옵션 브랜드에 맞는 광 옵티컬 박스를 추가적으로 잘 설치해 줘야 되거든요. 모스트 박스를 따로 장착해 주지 않으면 올인원을 설치했을 때 소리가 작아지거나 볼륨을 1만 올려도 노이즈가 엄청 크거나 사운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설치 전에 차량에 어떤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올인원 설치를 진행할 때 후방 카메라 교체 작업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올인원과 기존 카메라와의 연동이 원활하지 않거나 기존 카메라 화질이 많이 아쉬운 경우에 교체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해드리는 후방 카메라는 고화질 광각 카메라이고 설치 비용은 25만원인데요. 이게 설치 전후 체감이 확 나기 때문에 설치하고 나면 답답했던 화질이 아주 시원하게 깔끔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인원을 설치하셨다면 어라운드 뷰 또한 추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전방, 후방, 그리고 좌우측, 사이드미러 하단에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서 차량 주변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드립니다. 원래 어라운드 뷰 옵션이 없던 차량도 올인원을 설치하고 나서 이렇게 추가 작업을 거치시면 어라운드 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비용은 75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연식이 아주 오래된 클래식카 같은 경우에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차량의 편의성을 확 눈에 띄게 올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중요한 편의성 업그레이드로 후측방 경보 시스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차량들 보면 후측방 경보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옵션이 빠진 차량이거나 연식이 좀 된 차량이라면 이 기능이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차선 변경을 하거나 옆 차로를 확인할 때 사각지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런 차량들의 사이드미러는 광각미러를, 범퍼에는 레이더 센서를 장착하여 후측방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사각지대의 차량들이 접근했을 때 경보음이 울리게 되는데 차선 변경 시나 좁은 도로에서 주행할 때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비용은 85만원인데요.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방지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카오디오 튜닝 사운드 업그레이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카오디오 튜닝이라고 하면 비싸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예전에는 실제로 비용도 많이 들고 과정도 복잡해서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작업 방식이 많이 단순해져서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카오디오 튜닝에는 큰 틀에서 방음, DSP 앰프, 스피커 장착이 있습니다. 이를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음입니다. 보통 블루투스 스피커나 포트가 없는 북셰프 스피커를 보면 사운드가 나오는 부분을 제외하곤 전체적으로 단단하게 막혀 있고 불필요한 틈이나 구멍이 거의 없죠. 그 이유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내부 공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소리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동차도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차량 스피커는 도어 안쪽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어 구조를 보면 창문도 있고 배선도 지나가고 여러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완전한 밀폐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 진동이 생기거나 공기가 새면서 스피커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카오디오 튜닝을 할 때는 방음 작업을 통해 도어 내부의 진동을 잡아주고 불필요한 틈을 정리해서 도어 자체를 하나의 스피커 통처럼 안정적인 구조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스피커를 좋은 걸로 바꿔도 이 방음 작업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소리가 생각만큼 확 좋아졌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 쓴 만큼 체감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방음 작업 비용은 앞에 도어 좌우측 기준으로 25만원인데요. 기본 작업만으로도 소리 변화는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끔 오시는 분들은 스피커 교체도 안 하시고 방음만 하고 가시기도 합니다. 원하시면 더 좋은 소재를 사용해서 진동을 더 정교하게 잡고 소리를 한 단계 더 탄탄하게 만드는 작업도 가능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선택사항이라 원하시는 수준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DSP 앰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DSP가 뭔지 그리고 앰프가 뭔지 요거를 이해하시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은데요. DSP 기능은 차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운전자 기준에 맞게 정리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답답하게 들리던 부분을 훨씬 균형 잡히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앰프는 신호를 받아가지고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DSP는 섬세하게 세팅을 하는 거고 앰프는 신호를 받아서 증폭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예전에는 이 DSP 장치랑 앰프랑 각각 따로 구매해서 연결해야 됐기 때문에 비용이 몇백에서 몇천만 원 정도로 나올 정도로 부담이 큰 작업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기능들이 하나로 합쳐진 DSP 앰프가 나오면서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해지고 비용적인 부분도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현실적인 부분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카오디오 튜닝을 얘기할 때 보통은 스피커 교체를 먼저 떠올릴 수 있지만 스피커를 먼저 바꾸는 것보다 앰프를 먼저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기존 스피커가 정상 동작이라는 가정하에요. 스피커는 힘을 제대로 받아야 제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앰프 없이 스피커만 바꾸면 생각보다 체감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반대로 앰프를 먼저 장착하면 기존 스피커만으로도 소리가 훨씬 또렷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오디오 튜닝을 처음 진행하신다면 스피커 교체보다 DSP 앰프 설치를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용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설치하는 제품을 기준으로 200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차량의 채널 수, 즉 스피커 개수에 따라서 앰프를 맞게 장착해줘야 하고 채널 수가 올라갈수록 그리고 앰프 출력이 높아질수록 가격대는 올라가는 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피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피커 종류는 기본적으로 트위터, 미드레인지, 미드우퍼, 서브우퍼가 있고요. 스피커는 크기에 따라 내는 소리의 역할이 나누어지는데요. 작은 스피커는 보통 고음을, 큰 스피커는 저음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트위터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트위터는 사이즈가 가장 작은 스피커로 보컬의 숨소리나 악기의 디테일 같은 고음 영역을 담당하는 스피커입니다. 그 다음으로 미드레인지는 보통 트위터보다는 크지만 미드우퍼보다는 작은 사이즈이고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중음 영역을 담당하는 스피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드우퍼는 중음부터 저음까지 담당하면서 소리의 두께감이나 묵직한 느낌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브우퍼는 가장 낮은 저음을 담당하는 스피커로 둥둥 울리는 베이스나 공기를 흔드는 느낌의 소리를 만들어주는 스피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스피커마다 담당하는 음역대가 다른데요. 트위터는 대략 3000Hz 이상의 고음을, 미드레인지는 300에서 4000Hz의 중음을, 미드우퍼는 80에서 한 500Hz의 중저음을, 그리고 서브우퍼는 20Hz에서 한 80Hz의 가장 나은 저음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스피커를 튜닝하느냐는 듣는 음악 스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보컬 위주의 음악을 자주 들으신다면 트위터나 미드레인지 쪽을 조금 더 강조해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방향으로 세팅하시는 게 좋고요. 힙합이나 EDM처럼 저음이 중요한 음악을 즐겨 들으신다면 미드우퍼나 서브우퍼를 통해 저음을 더 살려주는 쪽이 체감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트위터는 고음, 미드레인지는 보컬과 대부분의 악기 소리, 미드우퍼와 서브우퍼는 저음을 담당하면서 각각 역할이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스피커를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소리를 좋아하느냐에 따라 세팅 방법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카오디오 튜닝은 정답이 정해져 있기보다는 사용자 취향에 맞게 조정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굳이 하나만 먼저 바꿔본다면 저는 트위터부터 교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트위터는 고음 영역을 담당하면서 소리의 선명도나 디테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작업을 했을 때 가장 직관적으로 체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추천드리는 가성비 제품으로는 알파인 스피커가 있습니다. 알파인 스피커 중에서 트위터만 설치해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비용이 25만원부터이고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큰 부담이 없는 비용이기에 처음 카오디오 튜닝을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트위터 교체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카오디오 고장 해결 방법, 편의 기능 업그레이드,
사운드 업그레이드에 설명해 드렸는데요. 저희 업체에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들 중에서 이제 자주 이제 듣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 회사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요 세 가지를 한 번에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디오가 고장나면 고장나서 편의 기능을 업그레이드는 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운드 업그레이드까지도 같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 제대로 작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작업들이 가능하기에 궁금하신 부분은 문의 주시거나 댓글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트로피칼 사운드였습니다.